이번 주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사장님들 많이 힘드셨죠? 주식시장이 마치 코인시장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다음 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지표와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 방향성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아침에 가장 많이 보는 핵심 지표만 추리면 보통 이 5개가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수하고 야간 선물 지수이죠. 특히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그 미국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재 에너지주 강세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AI 빅테크의 이제 차익 실현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로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등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시작에서는 아마 마이너스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미국 기술주 약세의 영향을 받아서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당장 내일 오전 27일 시작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만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이제 환율이 약세로 돌입을 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증시는 5거래일 내내 이제 양방향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를 보시면 한때 이제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를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그 5일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0일선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정방향이 다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에서 배웠지만 이 고점에서 5일선이 깨질 때는 이것이 만약에 단일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다 나오셔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오일선이 굉장히 이제 깨졌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락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이 깨지면 다 나오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코스피 이동평균선 차트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121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이 121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121선까지 또 이걸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 241선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1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님들 답답하시죠? 저도 좀 시원하게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차트는 보이는 대로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차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5일선하고 이제 21선이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 을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5일선이 121선을 지지를 하고 또 21선은 좀 내려오겠죠. 시간이 가면서 시간적인 조정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크로스가 된다면 우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표, 특히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승할 때는 뭐 10,000포인트 간다, 뭐 어디까지 간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면에 부정적인 그 내용과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가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노이즈 속에서 결국은 내가 중심을 갖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차트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차트상에 깨졌는데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매도하지 못하고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밖에 못 먹는 이제 수익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를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저와 같은 사장님들이 시장에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차트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봉을 보면 그나마 아직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정배열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장님들 저와 계속 가실 분들은 요 모양, 요 캔들에 대한 모양을 좀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도치 캔들이라고 하는데 요 캔들에 대한 설명은 차후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보면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월봉도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선을 조금 깨졌지만 완전히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정배열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치 모양에 대한 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도치 모양의 캔들을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전쟁을 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도치 모양으로 길게 상방향으로 긴 이런 꼬리는 매수와 저가 매수와 그 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크게 이제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요번 7월 달이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차트 모양으로 보면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이 매도세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주가 남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꼬다리 없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월 초부터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컸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었지만 이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ETF나 이제 이러한 그로 인해서
매수세들이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진 않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진 상태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요 121선 있죠? 이 121선 밑으로 다 차트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역배열이죠. 5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0선 완전히 역배열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코스닥을 갖고 요 차트를 가지고 무슨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이 기본적인 이 121 선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121선 미치지만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5선과 이제 21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나타나게 되면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주봉도 차트가 이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월봉을 보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의 이제 법칙처럼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월봉에서 음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제 8월이 되면, 음, 요 음봉을 잡아먹는 이제 양봉이 하나라도 나오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한 주간의 지표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 시장의 중요한 일정을 좀 살펴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여러 가지 주요 일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9일 이제 금리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이제 파급력은 엄청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등. 그래서 이들의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AI 투자 규모에 대한 향후 전망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반도체주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물가 지수라든가 뭐 빅테크의 이제 AI 투자 계획 그리고 또 하나 중동 정세와 이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로서 이제 이제 상단 우리가 이제 더 뭐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을 받아서 강세를 보였던 환율이 조금 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이제 돌아오는 주에서는
이제 FOMC, 그 다음에 GDP, 뭐, 여러 가지 그 빅테크 실적이 한 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관심 갖는 것이 이제 AI죠. 과연 이 AI가 이제 끝났냐, 아니면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시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과 신중론. 그래서 낙관론은 이제 AI 투자는 여전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AI가 이제 지금 뭐 제2의 우리가 제3의 제4의 산업혁명과 비슷할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AI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이제 낙관론이 있고요. 그리고 신중로는 AI 관련 주가가 이미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그래서 금리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신중론과 같이 지금 지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신뢰하고 있는 이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 반도체는 이제 그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추세적 고점이 아니라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 심리 조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에 대한 증가, 뭐 여러 가지 뭐 또 하나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의 확산 등을 통해 가지고 2차 대세의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고, 네, 신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주식에서 이제 매수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조금, 보고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SK 이터닉스 등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SK텔레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등이 이제 순매도 종목으로 한 주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네이버 현대차도 여기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간이 순매수한 종목과 매도한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기간은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반면에 SK텔레콤, 삼성전기, 또 GS건설,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순매도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뭐 신한지주, 삼성전자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의 성격의 매도가 이제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와 매도의 이제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이제 알테오젠하고 기가버스에 대한 그 종목이 순매수도 많이 했지만 이제 순매도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매도 종목을 보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원익 IPS, 그다음에 HPSP 등등이 반도체 장비가 이제 주요 그 상위 매도 종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기간의 순매수와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순매수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제 리가켄 바이오 등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가 많았고요. 여전히 순매도 종목에서는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등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높은 순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힘드셨죠?
그러나 개인이 외국인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비이고요. 버핏 선생님의 명언 중에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7월의 마지막 주 사장님들 우리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